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1등 공신인 폴란드에서 KF-21 전투기를 공동개발 희망하는 의사가 공식적으로 오자 방위사업청에서도 이제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준비 중인데요.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작년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며 자신들이 받게 될 CJ-5호기를 금방이라도 인도받을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폴란드가 공동개발에 관심 있어 하는 걸 넘어 인도네시아가 현재 미납된 8천억 원을 모두 대납해 인도네시아에 KF-21 전투기 지분까지 자기들이 인수받을 것을 제안하자 폴란드와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다음 달까지 분담금을 준비할 것이며, 분담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공동개발은 무산되는 걸로 전달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최종 미납 분담금 납부 계획을 다음 달까지 통보하기로 회신했으며, 방위사업청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와 인도네시아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이 만나 막판 협상에 들어갈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최후가 머지않았습니다. 이미 2019년에 미납된 분담금을 우리 정부 관계자가 인도네시아에 건너가 한 차례 협상한 것이 또다시 어그러지고 지켜지지 않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대한민국은 작년부터 KF-21 전투기를 최초 시험 비행을 성공하고, 올 초에는 각종 무장시험과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개발이 진행이 되자 폴란드 최대 방산기업인 PGG 회장이 정식적으로 참가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표 방산기업인 PGG는 국영 방산기업으로 폴란드 정부가 지정한 사람이 대표로 있기에 폴란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폴란드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및 국제적인 여론을 생각해 간접적으로 표현했고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무기의 생산을 총괄하고 있는 PGG 회장과는 단순한 언급이 아닌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이 되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인도네시아가 탈퇴하고 폴란드가 대신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폴란드 역시 KF-21 전투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 역시 최초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시 계약 사항에 있던 현지 생산으로 48대의 전투기 구입과 CJ-5호기를 받는다는 조건이었는데, 최근에 현지 생산은 고사하고 CJ기만 받고 싶다고 언론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CJ-5호기에 들어있는 핵심 기술은 돈으로 치면 수조 원을 주고도 못 사는 건데요.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사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탈퇴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개발 사업에 참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180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배정된 KF-21 CJ-5호기가 곧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으며,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인도네시아가 원하던 최신 전투기와 다양한 기술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항공 무장과 항전 장비, 그리고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기술력으로 불가능한 국산 전투기 개발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키로 사용될 건데요. 겨우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전략무 기체계의 정점에 있는 최신 전투기를 온전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건 인도네시아에게 엄청난 이점이 되기 때문에 폴란드 역시 인도네시아의 미납 분담금을 자신들이 대신 납부하고서라도 참가하려는 이유가 CJ-5호기에 들어있는 핵심 기술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폴란드 역시 KF-21 전투기를 통해 다양한 항공 무장과 항전 장비를 자국 전투기에 쏟아부어 동유럽 방산 수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KF-21 전투기 지분은 그 가치가 돈으로 계산이 안 될 만큼 대단한데요. 인도네시아도 정치적 문제로 인해 KF-21 전투기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미국산 F-15 전투기를 덜컥 구매해버렸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초기 도입 자금이 거의 없이 현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언론을 통해 잘 구매한 것이라며 홍보를 해버렸는데 갑자기 KF-21 전투기가 말도 안 되는 개발 속도를 자랑하며 초음속 돌파에 이은 공대공 미사일 발사에 곧 있을 양산 소식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현재 8,800억 원의 미납 분담금이 있으며 2,700억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12월에 94억, 그리고 올 2월 달에 407억 원을 납부했지만 사실 이자도 안 될 만큼 작은 금액이기에 결국 대한민국도 최후 통첩을 통해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관광 산업이 위축되고 산업 생산이 저조해 상당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수도 자카르타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몇 년 후 바닷속에 가라앉을 예정이라 수도 이전을 위해 수백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분담금 지급을 미뤘는데요. 그러나 과거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도네시아와의 미납 분담금 납부를 위해 협상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상환하는 것도 받아주었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진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다양한 광물을 생산하고 해서 충분히 현물 변제가 가능한데요. 특히 미래의 광물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배터리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미래의 중요한 원자재 수출 국가로 설정하고 현재 대규모 생산 공장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희귀한 광물을 수출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출하도록 광물 유출을 차단하자 해외 대기업에서 투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광물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석탄과 팜유, 구리와 철광석 등 원자재 수출 대국으로 매년 수백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에 비록 현금은 부족하지만 현물 상환 능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며 인기가 높은 다양한 원자재를 분담금 대신 납부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석탄과 구리, 천연가스 등을 주로 수입하기에 초기 계획대로 납부만 된다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분담금은 연체가 되었고 그나마 들어온 금액은 너무 소액이라 인도네시아에 인도하기로 한 CJ5호기의 시험 비행을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방위사업청이 칼을 빼들었는데요. 아직도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는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CJ5호기 시험 비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며 분담금 납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시제기를 탑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방위사업청의 입장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나라와 계약해서는 안 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연구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KF-21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지켜내기를 응원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